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주차 행복으로 가는 길 명상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먼저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여 고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빨리어로는 이제 사마타, 그리고 한자어로는 그칠 지자죠. 그다음에 머무를 정자, 삼, 삼매 또는 사마디라고 하죠. 사마디. 네, 그리고 그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대상에 집중하여 여기에 해서 이제 마음이 일심불란한 상태,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돼서 이렇게 흔들지 않는 몰입이 된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를 잘 잡으면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히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 여기는 뭡니까? 집중이었죠. 집중, 그 다음에 관찰. 인연으로 화합하여 형성된 모든 법을 명상하고 관찰하여 무상, 고무어를 통찰하는 수행이다. 이것이 이제 빨리로 말하면 윗바사는, 그다음에 이제 한자어로 말하면 볼관자 관, 그다음에 해, 그래서 통찰이 수행이다. 그래서 이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을 잘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고 통찰지를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저 보통 사마타와 위파사나 또는 지, 관, 정, 해 이렇게 그 용어를 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명상은 명상의 핵심은 바로 집중과 관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단지 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고 정신이 또는 마음이 생생하게 또는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지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명상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바로 행복입니다. 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그 소중한 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일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명상도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행복인가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시간으로 따져볼 때 이번 생, 그 다음에 다음 생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죠. 그냥 이번 생에 끝나지 않고 다음 생에도 우리 명상 효과는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명상 수행을 잘하면 얻을 수 있고
있고 유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죠. 현대인들은 관계 속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떤 사회 환경, 갖가지 정보나 지식 그런 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는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또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그 만병의 근원이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해소할 수 있다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맑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의 회복이다. 자존감 회복. 또 현대사회의 어떤 특징을 든다면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을 잃고 살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변화, 빠른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줬다 보면 자신을 그리 들여다볼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정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존재의 소중함이라든지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이 개발이 된다. 명상을 하면 이제 마음이 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맑은 그 마음의 상태 또는 정신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편안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편안함. 이 편안함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편안함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라든지 공부도 잘 될 수 있고, 또 건강도 이 편안함이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번 생에 이렇게 잘 이렇게 상승 하다 보면 이제 다음 생에 또 연결된다. 어떤 습관이라든지 평소에 내가 썼던 마음의 그런 흐름들 또는 흔적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다음 생으로 다음 생을 이제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다음 생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는 이제 궁극적인 행복. 사실 제가 궁극적이라고 했을 때는 행복이라는 말을 솔직히 붙일 수가 없지만 이제 붙여봤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깨달음. 왜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깨달음의 어떤 이 깨달음 깨닫지 못할 경우는 깨닫지 못할 경우는 계속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태어나고 죽음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사이클 속에서 계속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음 통해서 그 어떤 그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슬을 끊어야지만은 궁극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는 문제이고 또한 훗날에 그런 헤아릴 수 없이 먼 그런 시간 뒤의 일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우리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꾸준하게 깨달아야지만 이게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어, 이번 생에는 우리가 좀 알았으니까 우선 습관도 들이고 또 실천 일상생활에서 좀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쌓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젠간 우리가 길에 진한 행복의 세계를 이렇게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명상 효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명상의 어떤 그 정의에서 봤듯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대상, 또 명상의 주제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명상할 때, 이제 이렇게 명상할 때 그 변화, 두뇌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유죠. 그다음에 전두엽은 어떠한 그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력, 그다음에 의욕, 창의력, 감정의 중추라고 해요. 그다음에 사고와 언어를 관장하고 목표 지향적인 행위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능력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사고, 언어.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몸감은 안정되는 것은 물론 독창적인 사고 영역이 발달되며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며 안정된 힘으로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정된가요? 아니면 조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잘 못 만나고 자유로운 생활을 못하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것을 날려버리고 뭔가 마음이 안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독창적인 사고에는 평온한 감정. 그래서 안정과 집중. 것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갑작스런 그런 사고라든가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함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통제를 안 된 거예요. 통제를.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것 자체가 또는 모르고 이걸 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렇게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 사진은 어떤 그 방송에서도 가끔 나오는 사진이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명상 전후에 전두엽과 두정엽, 후두엽의 이제 MRI 비교를 촬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전, 명상 후고, 이 전두엽, 프론털 로브, 프론털 로브, 전두엽이죠. 두정엽, 두정엽. 머리란 말이죠, 머리. 앞부분이고, 이게 가운데, 뒤에, 뒷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이 파란 부분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주는 바이죠. 아, 그리고 가볍고 상쾌한 뭔가 맑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아까도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봤듯이 지금 현재 몸과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가볍고 상쾌한 몸이 되는지, 또는 또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 예상하건대 밤에 늦게 자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 많이 하고도 분명히 가볍고 상쾌한 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맑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은 어렵죠. 이런 상태가 되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또는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에서 짧게는 10분, 또 길게 한 30분 이상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좋은 좀 심리 상태와 몸 상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니까 불안감이 없어지고 침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안정이거든요. 건강의 안정, 이실 이런 이것이 이제 모든 우리 좋게 작용합니다. 편안하다는 것 자체가 좋게 작용하죠. 불안하고 그다음에 들뜨고 이런 것은 에, 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잘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놓치기도 하고 자칫하면 또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순간을 놓치니까. 그다음에 만성적 급성적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 기능도 강화된다. 이 통증까지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통증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에,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이제 좋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안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건 뭐예요? 과거에 대한 열성,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이 오는 거죠. 또 또 좀 더 들어가면,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화가 있어요. 얘는 뭐, 이런 것을 조금 강하다 보면 이제 불안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는 당연히 따라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불안과 스트레스 없어져야지만 오히려 더 잘 된다. 공부도 잘 되고, 호전일도 이렇게 순수하게 잘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죠. 근데 방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걱정하면 이제 더 악화되는 거죠. 근데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상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면은 이제 순기능을 하게 돼가지고 좋아지는 거죠. 육체력, 심리력이 치유, 그다음에 참된 삶의 의미를 자각하고 삶의 목표를 정립하게 되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또 현대사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망각해요. 뭐 때문에 살아가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니까 나를 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남이 많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영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성찰함으로써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제 삶의 의미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의미와 함께 목표를 또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발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명상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걷기 명상입니다. 걷기 명상. 걷는 것은 우리가 가장 어, 쉽죠.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걷기 명상이죠. 명상 자체가 다 그래요. 여기 걷기 명상뿐만 아니라 모든 명상이 자기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생각을 마음을 내는 순간 그때부터 명상을 할 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다 보면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고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참 또 잊어버렸다가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 습관화하면 돼요. 습관. 시간을 처음에는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하는 게 좋죠. 천천히 걷습니다. 바쁘게 달리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그럴 경우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걷는다. 누구와 또 친구들이 아니라 또 누구 다른 사람이라도 명상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죠. 좀 공정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걷기 명상은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걸음이 아니라 단지 발자국을 즐긴다 또는 집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죠. 이 순간에 무엇이 머무르요?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죠. 내 마음을 이 순간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고 머무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걷는 발자국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고 알아차린다. 발바닥에 디뎠을 때 어떤 느낌인가 또는 발을 떼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을 다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번뇌죠.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은 번뇌거든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오면 바로 번뇌예요. 근데 그 번뇌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걸 해소할 수만 있다면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안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 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벗어나기 중요하다. 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 고통을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나름대로 다 또 애로와 함께 근심 걱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달리 말하면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떨쳐버려라. 떨친 방법은 어떻게 하라 했죠? 이 발자국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걷기 명상에서는 발자국, 걷는 발자국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지 마. 과거를 생각하지 말며 단지 지금 걷고 있는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면은 걷다 보면은 어,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과거 생각이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또 미신도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냥 대비를 쓰는 거죠. 그래서요. 대비를 두고 나의 어떤 마음은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바로 걷는 발자국, 자국, 발걸음 에다 두고 그다음 알아차린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빠졌다가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마음이라는 속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면 마치 원숭이 같아요. 원숭이가 이 나뭇가지를 잡고 저 나뭇가지로 이동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옮겨 다닌다. 이 생각이 떠올랐다가 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대상을 생각했다가 저 대상을 생각했다. 그렇죠? 친구를 생각했다가 또 집을 생각했다. 집을 생각했다. 학교를 생각했다. 수많은 그런 생각, 그 대상으로 옮겨 다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마음을 다시 걷고 있는 지금 이곳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어, 내가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네? 알아차리죠?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을 다시 이쪽으로 내 현재 여기로 다시 걷어들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없애려고 해서 안 돼요. 없애려고 한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걷는 발자국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특히 이제 생각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 아픈 사람은 저 걷기 명상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다 비우고, 머리는 비우고, 그래서 발자국, 발걸음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싹 없어지고 편해지죠. 근데 처음에는 급히 안 돼요. 처음에는 바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자, 우리가 발걸음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걷기 명상하기 좋은 장소는 산이나 숲, 공원, 산책로, 운동장, 등하굣길 등이 좋고 하여튼 거리를 수만 있으면 다 거기가 명상의 장소가 될 수가 있죠. 잔디밭이나 포장이 안 된 길은 피로감이 덜하죠. 잔디밭을 그리면 아주 푹신푹신하잖아요. 흙길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오히려 아스팔트나 이런 데보다 훨씬 낫다. 그다음에 이제 차명상 우리가 들 수 있죠. 명상은 굉장히 가질 수는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죠. 차명상. 차나무는 주로 공기와 물이 좋은 높은 산에서 자랍니다. 공기와 물이 좋아요. 그리고
차나무의 새싹잎을 채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기운이 맑고 부드럽습니다. 새싹. 새싹은 우리 사람이나 동물도 보면은 어린아이나 또는 동물의 어떤 새끼를 보면 굉장히 음, 이렇게 비유에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귀엽고 예쁘고 그러잖아요. 맑고 깨끗하고 또 말하는 거 아이가 말하는 말이 순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식물도 이 새싹의 어떤 잎은 굉장히 기운이 맑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를 마시면은 그런 것으로 재료로 만든 이파리로 만든 차를 마시면 몸을 정화하고 정신을 맑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정신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은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가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차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성질이 차가운 것이 있습니다. 성질이 차가우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몸이 좀 차가워 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차가운 성질의 차는 좀 피해야 돼요. 대신에 몸에 어, 차 성질이 좀 따뜻한 그런 차가 있거든요. 이게 발효차라고 하죠. 발효차. 발효시킨 차가 있어요. 이것은 좀 마신 것이 좋고 차는 이뇨작용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차도 마셔도 되고 그다음 물을 좀 맑은 물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좀 마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정화를 시키니까. 왜 그러면 그게 마시는 것이 필요한가?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죠. 먹거리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기도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런 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좋을 리가 없죠. 몸 안에 쌓여 있으면. 그러니까 그 물이라든지 차를 마셔서 싹 이렇게 씻어내는 게 정화를 자꾸 시키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 바쁜 가운데 휴식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유가 없어요. 휴식도 없고. 그러나 잠시 차를 마시다 보면 이제 그거를 쉬어가는 효과가 있죠. 차는 특유한 향기와 맛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음미하면서 향기도 안 맡아보고, 그다음에 맛도 보고, 이렇게 정신을 각성시키고, 왜요? 이 기운 자체가 맑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젊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은 그런 나이대에서는 굉장히 더 빨리 느껴요. 예민하기 때문에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조금 울적하고 개운하지 못하다 그러면 차를 한 잔 마시면은 마음도 개운해지고 몸도 그냥 금방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가운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차를 마시면서 찻잔의 따스한 온기를 느껴본다. 그리고 차의 향기와 맛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마신다. 그래서 또 차를 마시면서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알아차리면서 이제 차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해
올해 봄에 학교 신문에 칼럼을 냈어요. 차에 대해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의 명상. 감사함을 느끼면 이제 매사에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자신에게 욕심과 불안이 있다면 자신에 대한 감사한 점을 찾아 지켜본다. 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욕심이 있고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불만이 있다. 내 자신의 불만이 있고 또는 주변 가정이나 주위의 환경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 잠시 내려놓고 감사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찾아보라는 거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그것을 찾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많은 그런 불만과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서 아쉬워하고 마음만 그렇게 급할 뿐이죠. 그러나 자신에게서 감사한 점을 찾아보면 정말 좀 달라집니다. 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만과 화가 난다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점을 먼저 찾아보고서 감사함을 느껴본다. 분명히 에, 감사한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본다면은 항상 불만인 상태가 있겠죠. 않겠죠. 근데 이게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분명히 또 나한테 좀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좀 부각해서 생각하면 서운함이나 섭섭함, 부족함 이런 것이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평소에 나와 인연이 깊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감사함을 느껴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근데 사실 어,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감사하면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그냥 상대방에게는 표현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내가 배려했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이나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찾아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 조상님들, 조상님, 그다음 부모, 조부모, 부모,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죠. 내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거죠. 태어나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내가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를 이루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세상 사람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성숙하는 거죠. 성숙.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유익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성장을 하는 거죠. 마음을 넓게 씀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형제, 자매, 친척, 친구, 하고
나에게 그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또는 교수님, 그동안에 스승님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가르쳐 주신 선생님, 저 선생님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전사.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분들이 나의 삶에 나의 내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살아가는 데도 도움을 주는 분이고 그 직업, 학교, 정소부, 국가, 학교, 자연. 자연도 사실 아무 말이 없지만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잖아요.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그게 더 훨씬 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어떤 생각 속에서는 감사한 대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다 음식이 나와서 먹고 있는데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 공기도 마찬가지. 이게 없으면 바로 죽거든요, 우리가. 근데 모른다는 거죠, 감사함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감사의 명상은 불만을 만족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고 그동안 그 사람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의 실천으로서 자신이 속한 것을 더욱 밝게 해준다. 그렇죠?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수록 주변에게 좋은 내가 또 마음을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복명상. 이것도 중요해요. 모든 생명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이다. 식사 전이나 하루 중 어느 때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음식을 먹기에 어, 적당한가, 받을만한가 이런 받을만한 그런 내가 수행 공부를 하고 있으며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죠? 나의 덕행이 이 공양을 받을 만한가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생명체들의 어떤 행복을 기원하죠. 모든 생명체라는 건 어떤 생명체들일까요? 여기에는 구분이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다음에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모든 생명체들의 어, 지구상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 행복을 그 사람한테 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나와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잘못 잘하지 않고 못 된다 해서 그 사람은 빼고 나한테 잘한 사람만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행복하면 그들이 행복하면 이 세상이 밝고 맑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그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식사 전이나 하루 중에 잠자기 전이나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하루 일과 중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사회가 맑아지고 또 내 자신이 마음이 밝아지겠죠. 사람들이 위한 마음을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수행이 있는데 그 명성 이게 이제 선수행이라는 이제 불교의 명상이라고 말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불교의 어떤 정통 명상 수행법 그렇게 얘기하면 쉽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 아까 했죠. 사마타 위파사나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가나선, 무자 화두, 시신마 화두 등 이렇게 무자는 이제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계획에도 불성이 있는가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어떤 학인이 물었어요. 학인이 계기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그러면 걔도 중생인데 없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무라는 의심. 계속 이어가는 걸 보고 이제 묻혀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신마, 이 뭐고, 나의 본래는 뭐, 나의 근본이 뭐냐 이거죠. 나의 근본. 나의 근본이 뭐냐? 이거를 계속 의문을 한시도 잊지 않고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가능성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네, 1700개 뭐 공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셀 수가 없어요. 많습니다. 하여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참선 수행 스님들이 무자가서나 시신만 대표로 하거든요. 화두를 들고서 간절히 의심에 들어가 그 화두를 타파해 깨달음 얻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분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 요소다. 그래서 말씀이. 그다음에 이제 연불선이 있어요. 연불선. 연불선은 부처를 생각하는 거죠. 부처, 불자, 생각하는 자. 그럼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그래서 그 부처를 생각하는 거. 부처를 생각해. 내 마음이 부처란 말이죠. 내 마음이 부처를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부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처럼 살 수가 있고 부처처럼 그것도 고통에서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들은 아직까지 부처님은 되지 않았지만 이 마음만은 부처님하고 같다는 거죠. 근본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그 본성은 근본 바탕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부처로서 삶을 사느냐? 중생으로서 삶을 사느냐? 이거죠. 또 달리 말하면 부처님으로서의 마음을 개발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개발은 그 가능성 가지고 있는데 개발 못했느냐? 네.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데 땅속에 부처의 마음은 다이아몬드 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혀 있어 아직까지 다이아몬드 캐지 못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납전이는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 불성을 깨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 먼저 다른 부처님을 생각해요. 아미타불 이렇게 하거든요. 아미타불은 이제 무량수불, 수명이 무량하고 무량강불, 광명이 무량한 것이 아미타불인데 이제 그 아미타불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부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그 부처님이 나타나게 되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불의 생각이 나오는 영불삼에 들은다. 알겠죠? 영불로서 이제 삼매, 마음이 하나로 돼요. 어떤 잡념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불이 현대에 이르러서 아미타불 영험을 하면서 온 우주를 아미타불 관찰하는 수행도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삼매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하면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저 바깥 세상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미타불 한다는 거죠. 관찰을, 저것도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아미타불 하고 바깥에도 아미타불이니까 온 우주가 다 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되기가 쉽다. 그리고 안 좋은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묵조선 현상공한 뭐 신심탈락 여기 이제 깨친 결과는 본래부터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 다른 것이 의무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청정하다. 그것을 믿는 거죠. 믿고 일상 모든 행위를 본중의 힘으로 반겨한다. 그래서 뭔가와의 모든 집착을 벗어나 집착이 없는 경지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앉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묵조선에서는 신신탈락을 위한 방법은 자선을 중요시해요. 자선. 많이 앉으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 삼매. 답이 했어요. 시간이. 바른 삼매는 그러면은 아까 이빠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마음의 심리적인 요소가 좋은 요소가 나타나는가 하면 삼매 들었을 때 삼매라는 게 뭐였죠? 일심불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마음으로 집중이 되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 상태에 들면 우리가 삼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초선이라고 해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해요. 이러한 이렇게 삼매가 들었을 때 바르게 삼매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선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걷기 명상했다. 그러면 걷기 명상으로서 삼매를 들었다고 가정하면 아직까지도 그 걷기 명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일으키고 고찰하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선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필요 없어요. 일으킨 생각이나 지속적인 고찰, 이상을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게 없이도 이제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고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기쁨과 행복감과 심리 현상이 되는 거죠. 기쁘기도 하고 행복감이 생기고 심리 현상 마음이 하나 집중되고 삼선에서는 이제 뭡니까? 기쁨, 환희심이죠. 환희심. 기쁨도 없어져요. 삼선에서는. 그리고 행복감만 그지 행복하다. 그것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마음이 하나 집중되어 있고 하나 틀어지지 않고 사선에서 뭡니까? 행복감도 없어져요. 우리의 평온만 있다는 거죠. 집중되면서 평온해.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게 조선, 이선 하면 사선으로 이게 할수록 이게 굉장히 가장 고도의 어떤 선 상태죠. 이 반응성 매점에서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명상을 정했을 때는 어, 이 정도까지 우리가 경지에 가야지만 다르게 라는 삶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이것을 이걸로써 이제 우리가 기준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잘하고 있거나를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수업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길어졌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